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약간 네, 아쉬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이 파이자가 우리 mRNA 백신을 가지고 몇 개월 안에 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임상시험 디자인이랄지 허가, 비용 등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백신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일상 임상시험도 채 끝나지 않을 상황에서 전체 허가가 완료됐어요. 이 mRNA 백신의 디자인을 설계하는 데는 2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백신을 빨리 만드는지가 이거에 대해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신약 개발을 표현하는 문구예요. 신약 개발의 정수를 표현하는 문구라고 보면 됩니다. 약은 총 3번 태어난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물질을 발견했을 때, 두 번째는 정부의 허가를 받았을 때, 세 번째가 의사가 그 약을 처방했을 때라는 겁니다. 이 3가지 문장에서 이 제약산업과 신약개발의 아주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그 물질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물질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연구와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제약산업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한테 이 약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고 허가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부의 규제 및 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실 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의사가 그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 그 약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이 신약 개발에서 멋진 커리어를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3가지의 핵심 포인트 중에서 나는 과연 어떤 부분에 장점을 갖고 있고 내 전공이 어떤 부분에 더 결합 가능성이 높고 내가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은지를 짚어서 거기서부터 연결을 해 나가는 것이 아주 좋은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022년에 바이오 제약 산업을 한번 보십시다. 2022년에 가장 많은 판매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는 파이자입니다. 파이자가 그 유명세에 비해서 요 몇 년 동안 상위권에 랭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아주 대규모의 매출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2022년에 가장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은 코로나 백신인데 그 외에 2가지 약물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휴미라, 에브비에서 나온 자가면역 치료제이고 키트루다라는 MSD에서 나온 면역항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약들이 거의 20조 원씩 팔리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만약에 제약 회사와 제약 산업에 관심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이 뭔지도 모른다면은 내가 그 회사, 내 산업에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미시적인 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키트루다는 나온 지가 벌써 꽤 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가장 큰 매출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에 가장 기대되는 출시작은 뭐냐? 기존에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약 말고 첫 번째는 저희 회사이기도 한데 릴리에서 만든 도나네맙이라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릴리에서 만든 아주 핵심적인 당뇨 치료제가 또 두 번째로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시가 된다면 5조 원, 6조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와 작년부터 올해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해서 아주 혁신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해입니다. 그러면 이런 약들을 개발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느냐? 이 터제파타이드라는 당뇨약을 개발하는 데만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만 2.8조 원이 넘었습니다. 아주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키트루다라는 약은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들어간 비용이 15조 원이 넘어요. 사실 이 몇 조 원, 몇 조 원이 잘 와닿지는 않는데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은 50만 원이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돈 얘기하느냐? 이렇게 비용이 쏠린다는 것은 곧 여러분들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고 가장 큰 매출이 일어나고 어떤 분야로 돈이 몰리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결정하실 때 아무래도 리스크를 줄이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도 아주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이에요. 대학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혹시 대학원을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의 전공과는 봤는데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몇 학년인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부끄러우신 분들은 저한테 DM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이나 졸업자도 계시고 4학년, 3학년 그러시구나. 3, 4학년이 많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대학원을 고민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커리어가 뭔데 그 커리어가 과연 대학원이 정말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에서 일단 대학원을 가버리면 그때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데 내 전공과 연관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야겠다. 혹은 내가 조금 더 장점을 갖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무작정 대학원을 간다고 생각해서는 그 시간이 굉장히 허비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하고 싶은 커리어가 대학원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연구소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약을 개발하고 싶어서 뭐 약물학, 독성학을 한다면 좋고요. 그 세부적인 전공에서도 그 교수님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가 앞으로 미래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핫하겠다라고 하는 분야를 고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 세계 제약 산업에 대한 오버뷰를 했다면 그러면 우리 K바이오 K 많이 붙이는 K바이오는 어떤지 한번 보시죠. 전 세계 시장에서 K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은 2%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위 50개 제약사 중에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있느냐? 심지어 인도나 뭐 덴마크도 있는데 우리나라 제약사는 없는 것이 그 실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의약품은 아직도 수출과 수입이 역마진이 나는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기보다는 전문약을 많이 수입을 해와서 산업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만든 약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이 약이 전 세계를 강타할 만큼 지금 예를 들자면 뭐 BTS나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전 세계인들한테 굉장히 잘 팔렸던 약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제약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 거지 완성형 단계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랑 같이 해보자고 지금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매출의 규모는 사실 잘 팔리는 약 하나 정도의 매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실망할 것이 아니라 제약산업에서 뭐 10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다른 산업은 6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제약산업은 뭐 1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연구직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성장할 가능성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학업을 마치시고 산업에 나오셨을 때 이 산업이 성장을 해나가면은 여러분들의 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는 면에서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 K바이오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어요.